국가유산청은 어제 종묘 담장 범위 내에 해당하는 19만 4천 제곱미터를 세계 유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산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 4구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142m 높이의 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하자 정부가 제지에 나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법에 따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해 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상가는 영향평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엔 종묘 그 자체가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주변 완충구역은 지정되지 않았고 애초에 세운상가일 때는 종묘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종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500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12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서울시가 영향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재개발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종묘에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묘는 정문에서 시작해 300m 떨어져 있는 주 건물인 정전과 그 일대를 모두 말합니다. 제가 선 곳은 종묘안 정전 앞입니다. 정전은 정남향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세운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제 왼쪽으로 고층 건물 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숨이 막힌다고 한 경관은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지구 풍경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뻥 뚫린다고 표현한 위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외 대문을 중심으로 남쪽 세운 상가가 헐린 곳에 폭 100m의 녹지축이 생기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1km 길이의 녹지축은 남산까지 이어지는데 뻥 뚫린다는 말은 이 외대문에서 바라본 경관을 말합니다. 종묘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곳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아요. 종로구역은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직접 와서 보니까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힘의 우위를 활용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공개 토론을 해도 좋다. 네, 지금 김민석 총리는 턱 막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은 뻥 뚫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쪽에서 보면 막히고 저쪽에서 보면 뚫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막히는 겁니까? 뚫리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은 그 종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뻥 뚫리죠. 그 초고층 아파트에 부자들이 비싼 돈 내고 종묘, 국가문화유산을 아래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뻥 뚫리겠어요. 저는 그 시각인 것 같고요. 뭐 김민석 총리 말을 저는 좀 100번 이해하는 것들은 저도 종묘를 자주 가고요. 종묘라는 곳이 세계의 많은 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건물들과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 그 근처가 사실상 보면은 군데군데 좀 건물들이 높은 데가 있지만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어요. 근데 높은 건물이 있다고 그냥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종로의 종묘가 어떤 개인의 어떤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문화유산이고 대한민국 모두의 자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 마음대로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조례를, 문화유산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다 고층 건물을 세웁니다.
한 16층 더 올리는 거겠죠.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올리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종묘에 김건희가 가니까 종묘에 오세훈이 왔어요. 왜 종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자나 돈 있는 사람 배불리려고 종묘에 대해서 훼손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라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층에서 보면은 뻥 뚫리겠지. 하지만 그건 고층에 살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 아니냐. 종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창근 의원님.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는데요. 종묘 앞에 세운 상가, 사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 미명하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가 종묘만 찾지 말고 그 앞에 상가들을 들여다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21년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게 종묘 앞에 13,000회 약 4,000평의 도심 녹지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종묘 앞에 뚫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녹지 공간은 쭉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남산까지 연결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양축에 도시 재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탈바꿈으로 도시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금 세운 4구역 거기에서만 160호라고 하는 공공상가가 서울시에 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어요.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이 도시 재계획에 대한 조례가 잘못됐다고 제소를 했지만 패소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봐야지 보존만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만 한다고 해서 지금 21년간 묵혔던 것을 다시 묶어 놓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갑니까? 네. 지금 두 분이 하신 요 얘기를 아마도 공개 토론하자라고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토론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겠죠. 그런데 일단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냐 마냐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렇죠. 출마에 선긋던 김 총리, 지선 레이스, 그 지방선거 참전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정치인 출신의 총리 지명자라면 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측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 없습니다. 예?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차출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상황은 저는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의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뭐 자의로 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쨌든 일을 맡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1년이 되려도 한참 남았고요. 예. 살짝 좀 여운이 있긴 합니다.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나오는 쪽으로 방향 정한 겁니까?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뭐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와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정치 여건이 지냐 이기냐를 떠나서 진다면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지역구도 내려놔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클 거예요. 네. 근데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그 돌아가서 당대표를 나가면 당대표에서 승표와 상관없이 그래도 본인 지역구는 지키면서 의정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이게 계산이 확실한 거라서 서울시장은 나간다는 부분들은 정치적 손해가 크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정원호 뭐 성동구청장 등 박주민 의원 등 이게 상승세가 꽤 높아지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쌓여져 가고 있고 거기에 종묘 문제로 인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지역구인 곽상원 의원하고 토론해야죠. 종로, 종묘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구원하고 해야지 본인도 정치적으로 지금 던지는 건데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세운상가 개발 부분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건 맞지만 고층을 세우는 게 문제라니까요. 30층에 35층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도시화 조화가 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일단은 높이, 넓게, 많이 이런 개발 그 중독에 좀 걸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이 곽상원 의원과 토론하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인 곽상원 의원과 토론하셔라 라고 했는데 일단 곽상원 의원보다 김민석 총리가 직접 또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최근에 서울에 이제 전역에 그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좌측을 통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이고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네, 이 새벽 인력시장에서 이 관련해서 이 지원이 중단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어리석게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약간 시정을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저런 거나 요번에 직접 종묘 가서 얘기를 한 거나 이창근 의원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지금 이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나땡입니까? 아닙니까? 뭐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저희는 뭐 누가 나오더라도 네. 뭐 환영하고 자신 있습니다. 누구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합리적인 비판으로 서울시정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종묘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10년간 멈춰 있었던 도심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서울시정 실패 태스크포스를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치적인 공세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비판에 의해서 서울시정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면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 나오더라도 뭐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네. 뭐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도 다 오세요. 약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사실 서울시장 말고 나왔던 얘기가 저희 그래프 같이 볼까요? 말씀 중에 나왔죠. 당대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당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사실 상당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결국 정청래 대표와 붙어야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임 100일 회견도 취소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당정 간에 뭔가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또 흘러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그래서 일로 갈래다가 아닌가 일로 방향을 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지금 당정 간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지금은 좋아져서 다행인데 그 1년이죠, 1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임의 네. 문제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항마가 필요한 게 당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사이와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총리가 둘 다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네. 정치적 계산법에서는 당대표 출마가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혼자 나갈 거냐, 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 서 대변인님, 정청래 대표 혼자 나가서 단독 찬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 질서하고는 좀 먼 얘기죠. 어떻게 혼자 나가서 합니까? 그건 아니고 네. 사실상 연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온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정청래 대표랑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나올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든 아니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냥 원오브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든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